미국의 의회단이 우리나라에 47년 하반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선생님, 이 그림부터 좀 설명을 주시죠. 네, 저게 김포공항입니다. 일제 때 우리 시민들이 가서 방공을 팠던 장소인데 그 일제가 단독으로 사용하던 비행장을 지금 미국 의회 의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리는 겁니다. 네. 저 의원들은 주로 한국에서 미군 군정이 실시가 됨에 따라서 38선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해서 그 38선을 시찰하러 온 그 의원들이죠. 네. 지금 하지 장군이 마중을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비행장은 뭐 그 당시에는 조그만 비행기만 착륙을 했죠. 네. 그러나 일본 시대 때 저 비행장에서 일본 군용기 같은 게 뜨고 내리는 건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방을 가기 위해서 네, 서울역에 나와서 지금 저 춘천 지방으로 가기 위한 기동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8선 하면 휴전선 하면 문산 쪽을 생각하는데 그때는 거의가 춘천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춘천이 철도편으로나 뭘로 봐서 교통이 편리했고요. 지금 38선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동네인데 저 동네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춘천에는 다리 한가운데로 38선이 이렇게 통과를 해서 그게 유명한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미군들이 저 38선을 전후해서 역시 북쪽을 향해서 지금 북쪽을 향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38선 이남에다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8선은 조금도 월경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지금 보면은 진지라고 할 정도가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북쪽에는 이제 소련군들이 나와서 있었는데 그때는 미군하고 소련군하고 연락장교단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늘 만나서 연락을 했고 군사우편인지 뭐 교환도 했더랬습니다. 네. 저 때만 해도 이제 미소가 2차 대전의 연합군으로서 우군들이 그렇죠. 네. 그때야 뭐 적이 아니고 우군이었죠. 네. 지금 서로 군용 전화를 걸고 있군요. 이 그림은 또 덕수궁의 중화전이 나왔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 그림 좀 보시고 이분이 아마 그 한국의 고궁 스타일이 자기들 보기에는 특이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산복용 나왔던 것 같습니다. 덕수궁 좀 들어와가지고 근용전 앞으로 나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군요. 저 전선만 다니던 미군들로서는 상당히 그 좀 볼거리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또 그 우리 문화라는 것이 저희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서랄지 아주 흠뻑 맛봤을 겁니다. 네. 경혜로운데 스케이트장이 돼 있어요. 그때 어린이 얼면 일반 학생들이 가서 스케이트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론의 거리에 미군이 걸어다니는 모습인데 미군도 미군입니다만은 그 우리 동포들이 한복을 탁진하게 차려입고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저게 저 팔자걸음으로 어저하게 말씀이죠. 그 아주 참 그 오늘의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진기한 장면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외출을 하려면 다 두루마기에다 의관을 다 이렇게 갖추어야 외출을 할 수 있었고 중전들은 전부 쓰고 미군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그 생활이라는 게 참 아무리 일본 사람이 와서 착취를 하려고 했어도 없어질 수 없었던 게 우리 민족의 문화야. 생활 풍습이었죠. 자, 이건 서울의 어디 변들이 좀 가난한 동네 같아요. 선생님. 네, 이거는 저 삼천동과 그 청운동 꼭대기 쪽 같이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시골 풍경도 들어 있습니다만 역시 그 한국의 고유한 과거의 그 기와집들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 일본 사람들의 물이 들지 않고 확실히 번정통이나 뭐 서울중앙지 같으면 일본 건물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역시 한국 사람들만 사는 변두리로 봐서 아주 고유한 그 한국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장면이 나오는데
1945년대만 해도 그 서울의 수도 보급률이 11%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일본 사람들이 다 수돗물 먹었고 우리들은 이렇게 공도 우물에서 물을 기어다가 이제 썼고 좀 나은 집에서는 집 안에 우물을 갖춰서 그렇죠. 물을 썼고 그랬습니다. 이건 참 초라한 또 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시대 때는 저렇게 자연이 점점 살수록 가난해져서 저렇게 변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조차 치지 못하고 중앙에서 제 기와집을 영위하다가 살다가도 이건 초담집 같습니다. 저것이 그 옛날에 파는 방공호를 이용해서 그대로 집으로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좀 네, 이게 그 밀가루 배급하는 건데요. 일본 사람들이 간 뒤에 그 해에 풍년은 들었다고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군용미를 갖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한국의 쌀을 그냥 똘똘 몰아다가 전국 군용미로 가져간 다음에 사실은 그 해에 그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먹을 쌀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만주나 저 일본 등지에서 외국에 살던 교포들이 15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수요가 그 해에만 하더라도 8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식생활을 하려니까 더군다나 또 해방됨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게 없죠. 직업은 다 잊어버렸죠. 뭐 직장도 없이 놀고 있으면서 기분은 들떠서 먹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식량난에 가장 곤란을 받았을 때에 일본에 참 한편으로 저 공산주의자들은 저거를 보고 미국에 먹고 나머지 찌끄기 밀가루를 갖다가 동량을 시킨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만 저 밀가루가 들어오지 않았던 걸 우리들이 식생활을 어떻게 도와갔겠는가. 그리고 아마 그 저 밀가루가 들어오기 전에 왜 미군들 시레이션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많이 큰 식량에 보통이 됐죠. 저 밀가루로 그 국수 이전에 수제비 수제비. 참 맛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수는 얼마나 뺏어 먹었습니까? 아마 저 밀가루 덕택에 저희가 그 국수 누르는 기계가 더 발전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바지 밑에 각발을 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방은 됐어도 해방까지 그 이런 사람들 스타일은 일제시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쓴 모자 같은 게 농군들 쓰는 모자지만 그땐 미군이 버리고 간 개털 모자 방한모가 아주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뜨뜻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구루마 아니면 손수레 아니면은 우마차로 전부 그 교통 운반 수단으로 사용을 했죠. 저 밀가루가 아무튼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동해 같은 데를 통해서 안 나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얼굴을 보면요, 밀가루 배국은 타가면서도 얼굴들은 그렇게 평화롭고 그 찌든 얼굴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 밀가루만 그 밀가루 배고프는 장면만 아니라면은 무슨 그 희망에 차서 어디 그 들놀이라도 간 것 같은 그건 아주 그 평화롭고 만족하고 희망에 감찬 그런 분입니다. 저 부인네들도 역시 그 백이 그 하얀 복장 옷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또 그 가운데에는 이제 그 상옷을 입은 부인이 하나 나오시는데 역시 그때만 하더라도 조상에 대한 우리가 그 관음상제에 대한 예절이 얼마나 분명했는가. 저렇게 없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 예절을 지키는 데는 한국 사람은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저 장면 중에 이제 여자분들의 그 머리 모양이 일제가 왜 그 전쟁을 수행을 하고 남자는 머리 빡빡 깎이고 여자는 이른바 까미 머리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뒤에 둥글어서 말게 했는데 그런 모습도 조금씩 보이는요. 그리고 대개 저 애기들 옷 입은 것만 보더라도 이제 구호물자가 그때는 다소 들어와서 많이 나눠줬죠. 미군들 종교단체 같은 데서 많이 나눠줘서 우리가 입었습니다만 담요, 일본군이 보내고 난 담요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그림은 요것이 이제 그 원면 들어오는 거를 인천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 원면이 들어와서 비로소 그 일본이 저 패망한 뒤에 놀고 있던 공장에 실을 빼내기 시작을 했고 저 원면으로 해서 한국의 방직계가 처음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아까 그 참 빈굴 같은 게 아파트 촌으로 변했고 이 밀가루 배급을 먹던 국민들이 이제는 육식
뭐 양식 이렇게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원인을 들여다가 참 과목을 짜던 국민들인데 이제는 청바지 문화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격세지감이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원년을 운반하는데 목도로 이용하는 것도 예. 지금 그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게 유엔 한국위원단이 한국에 처음 발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1949년 1월 네, 48년 1월 예, 8일. 48년 1월 8일. 그러니까 저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단독 정부라도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그 가능한 지역인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유엔 총회, 소총회에서 가결을 받죠. 네. 그래서 유엔 한국위원단이 들어와서 그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학생 단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유엔 한국위원단 환영회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했고 그 다음에 덕수궁안에다가 국제연합 한국위원단 사무소를 설치하고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전부 초빙을 해서 자문으로서에 모시고 회합을 연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춘천역에 지금 내린 한국 유엔단인데 우리 한국의 50선거를 감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현지에 내려온 겁니다. 한국 역사가 있은 후에 처음 총선거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 유엔 한국위원단이 우리나라에 1월 8일을 와서 1월 12일 날에 북한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월 23일 날에 소련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해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천막을 보니까 그 서대문 뭐냐 아마 서대문 그 네. 어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장면을 보면서 하나 생각나는 것이 누가 농담으로 꾸며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엔 그 사무 저 엉카크루에서 한국의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 상황을 보러 왔더니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 댁에서는 어떤 분을 찍으시렵니까 하고 아마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 주인이 아직 이장님이 누구 찍으라는 말씀이 없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러시면은 재헌국회의원 김영기 선생님의 그 증언을 듣고 네.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재헌국회는 5월 10일 날 총선을 했는데 그건 민주위원회에서 만든 선거법에 의해서 그때 실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거법이 아주 그것이 참 그 자유스러웠어요. 그래서 참 선거에 나온 사람이나 선거민이나 다 참 자유로운 입장에서 모두 뽑아보내고 참 당근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선거에 나간 사람보다는 그 선거해서 보내는 사람들 그분들이 오히려 큰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서 참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야말로 전 국민이 아주 혼연일체 아주 한마음 한 뜻이 됐었어요. 그럼 이제 대략 어떤 사람들을 많이 도와했느냐. 이제 출만생이 여러 시기니까. 이제 그 중에 첫째, 이제 애국심 있는 사람, 또 애국, 또 독립운동계나 좀 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 양심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은 전 국민들이 공헌하고 애들을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때 참 애국자들이 많이 되셨다고 이제 일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돈을 쓴 사람들은 거기 다 떨어졌습니다. 돈 안 친 사람들은 표가 나오는데 무지무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대개 참 누가 그래도 애국자다.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몰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 모든 것이 참 그때 자유스러웠기 때문에 아주 입장들도 좋았고 그 애국심도 높았고 그때 형편이 그랬습니다. 네, 김영기 선생님의 증언을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타락선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돈 쓴 사람이 전부 떨어졌다고 하니까 말씀이죠.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때야 뭐 참 우리의 주인을 비로소 참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는다. 여기 참 3천만 명 국민이 전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저 선거에 참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건 저 보니까 비행기에서 투표하러 가라고 뭐 삐라를 부리고 있어요. 네. 유세장. 서울에서 유세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저때 투표하러 간 사람들은 참 너도 나도 없고 뭐 정색이 달라서 무슨 뭐 서로 비난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참 우리 국가를 위해서 혁명운동을 했느니 독립운동을 했느니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전부하면 그저 백발백중으로 다 그분들을 모시고 투표에다 선거에 당선이 됐죠. 저때 같았으면 뭐 정당끼리 싸울 일도 없었고 서로 비난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또 저 때만 해도 그 투표하기 전에도 그래도 어떤 분이 당선될 것이다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짐작하고 있었고요. 이제 저기엔 친일파들이 많이 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친일파들이 나와서는 하나도 성공을 못했죠. 저 이제 한편으로 평온하다고는 했지만은요, 경비를 하기 위해서 좌익 계열에서 모두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를 하고 모두 해서 하지 장군이 지금 시찰을 난 겁니다. 하지 장군이 돌아보건데 편안한 데는 아주 하등 아무 일이 없는데 저 38선 근처 같은 데서는 역시 좌익들이 저렇게 사제 폭탄을 가지고 또 미군 폭탄 같은 거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해다가 선거장을 파괴하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선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상하고 살인 강도가 그때 다수는 좌익들이 한 짓 아닙니까? 전부 좌익이죠. 예. 전부 남로당, 공산당, 박근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저때는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참 결국 그때 좌익들을 탄압하느라고 우리 경찰이 출동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서울 같은 데서는 우리가 전혀 그런 기사를 몰랐습니다. 네. 저건 지방적으로 간혹 있었던 일이죠. 저 사람들은 순전 이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북이 할 수 없어 우리를 흉기가 나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끝난 다음에 며칠 2, 3일 늦게인가 이북에서도 부랴사랴 이제 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세우기에 급급했더랬죠. 저건 화약입니다. 화약 같은 걸 갖다 사제 폭탄을 만들려고 했던 걸 전부 압수한 거죠. 그때는 우리 경찰들도 좀 서먹서먹했더랬고 저런 파괴 분자들을 체포하는데도 될 수만 있으면 미국식으로 민주주의적으로 하려고 무진애를 썼죠.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당해서 우리가 인명의 살상을 받으니까 도저히 폭력이나 과격한 수단 방법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이 평화스러운 애들이 공을 가지고 놉니다. 네, 공을 가지고 주고받기를 하는요. 이제 선거날인데요. 이제 지방에는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모두 노니까 이제 미군들이 처음으로 저런 운동기구를 갖다 선물을 했어요. 저 볼 같은 거, 야구 도구 같은 거,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애들을 주고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제가 좀 보기에도 좋습니다. 왜 또 직구전 분들은 어린아이들한테 초콜릿 같은 거 던져가지고 그 애들이 와 모여들면 그걸 보고 또 낄낄거리고 그러면서 또 저 학생들 옷이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반치마에다가 힘 세라고. 저때는 일제 때와 그렇게 복장 같은 게 달라지질 못해가지고 여학생이 야구를 해요. 교복이죠. 국민학교에서도 저렇게 교복을 입더라고요. 저희 풍물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네, 여기가 인천 바다 쪽입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해방이 되니까 어디서 그래도 생선이고 새우젓 같은 게 그렇게 풍요하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로 운반이 되는데 일제 때는 저런 걸 전부 통솔을 해가지고 배급을 했습니다.
그 생선 통합도 전부 배급이지 그냥 사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쌀뿐만 아니고 생선도 그럼요. 그렇습니까? 아, 이제 콩깻묵도 배급을 해서 줬죠. 그렇죠. 공격은 배고했습니다. 간혹 쇠고기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몇씩 이렇게 잘라서 배급을 했습니다. 그때 쇠고기 맛은 참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저렇게 이제 지방 각처에서 인천을 통해서 이제 저렇게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빨래를 하는데 이게 한강 하리가 아니라 예. 하리가 아니라 상류. 예. 제일한강교 쪽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망근을 쓴 저 노인이 예. 아주 색다른 그런 것을 예. 좀 지나가고 신바지 저고리 여전히 뭐 예. 해방이 됐어도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는 애들이 광주에다 뭘 입은 아니고 아 저것이 지게군요. 지겐도 장작. 아 장작도 나무 뿌리지. 저 고조백이라고 그러죠, 시골에서는. 저거는 마차이다. 그러니까. 저건 인분을 나르는 거, 걸음을 나르는 아, 참. 그야말로 동장군을 네네네. 그래서 유명하는군요. 이것이 이제 진주 축성로 같기도 하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감이 있는데 아주 대단해요. 네. 기와집들의 기와골이 아주 뭐 겨울 풍경 같습니다. 근데 지붕에는 물 널어놓고 네. 아주 한가하게 그 애기 업은 여인이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요거는 남대문, 저 동대문이나 어디 그 근처 같기도 합니다. 요건 아마 동대문 쪽이 어디 거리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 그림 보이는 그림이 응? 저 2층을 지어도 그럼. 지붕이 다 기와를 한 거예요. 진곡에나 저 진곡의 통 같은 데는 전부 일본 사람의 집이지만 그래도 변두리도 시장 나는 어디 같습니다. 이거. 네, 이제 부인네가 머리에다가 그 보따리를 얹어가지고서 운반하는 장면입니다. 네. 흰 옷에다가 이제 저 보면은 이 보따리를 이었는데 뭐 손도 이렇게 대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이게 저 외국 걸어가서 사람이 와보기에는 얼마나 그게 자주스러웠고 저 남편 되는 분은 저 남자 되는 분은 그 국민복 같은 양복을 입긴 입었는데 역시 해방이 됐지만 우리들이 의식주 같은 게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리가 많이 필요했어요. 시장이죠? 예. 아마 오래전이었습니다. 아, 네. 소태, 갈치. 갈치.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네, 약재, 옹기전 옹기전. 얘기했어요. 이게 마포디 같아요. 저 이제 옹기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예전에 살림살이로서야 저 옹기 항아리나 도가니는 쌀까지도 이 독에다 넣어서 먹고 저거 아니면요, 뭐, 우리의 살림도구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네. 독을 2개 진 것도 참 아주 이제 머리에다가 흰 수건을 쓰고, 이 옹기 장사가 모여있는 데인데, 옹기를 배로 실었던 것. 배로 앞으로 실어왔죠. 옹진 같은 데서는 네, 교통기관이 발달 안 됐으니까 예. 배 운반해야만 깨지지도 않고 뭐 여기는 어디 서울 근교. 수원 근방 같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어느 철공장이 소개가 됐는데요. 네. 무슨 대전 같은 데 있는 공작창 같습니다. 철도공작창. 네. 솥물을 끓여서 주물을 하고 또 화차를 들여놓고 고치는데 아직 공장인데 그- 뭐 전부가 국민복이죠. 이것이 국민이군요. 그냥 뭐 일본 시대 때 일하던 그대로 이제 아직 그 유지를 해나가는 공장 같은데 아직도 아마 그때 저 국민복을 어떤 그 가다마이나 말이죠. 이런 걸로 입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도 아직 그 잘하고. 거기도 시켜주고 저분이 저 공장에서 시키는 아주 상당한 관록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역시 세상은 바뀌었어도 우리는 이 기계를 만지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일심에서 저분들이 묵묵히 참 자국 없이 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장간 네, 그러니까 공작창 같아서 저게 이제 철도국 직원들이 입는 옷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규모가 큰 걸로 봐서는 반드시 이게 철도청 같아요. 자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네, 재헌국회가 5월 30일 날 개원을 해가지고 6월 16일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 박사를 선출했습니다. 지금 이승만 박사하고 신익기 선생님 단상에 올라오시거든요. 네, 저때 그 이 박사를 국회의장으로 선거할 적에는 뭐 완전히 만장일치로 참 한마음 한뜻으로 모셨죠. 네. 저기 뭐 투표한다고 해서 무슨 서로 뭐 그 방해하는 것도 없었고 뭐 그래서 지금 의장께서
저 부통령 나중 부통령이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만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시영 선생님이 이제 부통령 옆에 앉아 계십니다. 네, 그날 비가 왔습니다. 네. 비가 와서 모두 우산도를 들고 저렇게 참가를 했는데 얘가 좀 격견이 들어갑니다만 그 이 박사나 그 이시영 선생님 그 한복 입으신 모습 네. 그 이 박사님은 능률주의자시니까 긴 그 저 자락이 필요가 없다 해서 단추식으로 만드셨는데 그 지도자들의 한복 입은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요게 이제 경찰 김하대가 의장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청 그 식장에 이제 에서 광화문 쪽으로 내다보이는 장면인데 네,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1948년 7월 1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2일 날 헌법이 국회에 통과됐고 17일 날 공포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이 7월 24일이 되겠습니다. 네, 요 다음에 이제 네. 취임식과 동시에 이건 교황청에서 나오신 손님 네. 각기 참 모두 오신 손님들이 너무 기뻐서 참 오신 손님 천하뿐이고 하나 쌍수를 들어서 환영 안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이제 지금 입장을 하시고 그 부인도 모복은 이제 입으셨는데 역시 대통령께 비 맞는다고 걱정을 해서 옷을 입혀주시려고 이시영 부통령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이제 이게 그 정부 수립 예. 선포하는 8월 15일 날 그렇죠. 네, 시기입니다. 네. 이때 이제 하지 중장이 군정 폐지를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을 선언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축하 시가인 것 같죠? 네. 네. 그때는 뭐 학생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저런 기념식 때는 뭐 차진해서 전부 참 참가를 해서 그 의의를 빛냈습니다만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그리고 이게 그 복권 추천하는 장면인데요. 네. 그때 사회부 장관 초대 그러니까 내각의 사회부 장관이 이은영 씨가 저기서 그 뭐 표를 뽑아서 그 1등, 2등을 결정하는 그런 그 복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후생 복표라고 해가지고 저때는 저기서 돈을 모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동포들을 구해야 되는 일이 급선무였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 돈을 쓰려고 그때 저런 복권 제도를 만들어서 몇 번 하다가 올해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복권의 역사는 저기서 나왔거든요. 이 장면 설명 주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해안 경비대가 이제 해군으로 됐죠.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 함정을 인수받으러 하와이 같은 데를 거쳐올 때 그 해외 동포들이 한국의 그 어린이들이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구호품을 보내서 온 전달식입니다. 네. 신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코리아 타임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발간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게 김한란 박사가 참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1945년 그 9월 달인데요. 저게 그때 하지 장군의 통역으로 있던 이문욱 씨가 저기 사장이 돼서 저걸 처음 발간을 했습니다. 저게 장소는 서울신문사. 현재 서울신문사 그 헐구 짓기 전이죠. 거기에 영문자 활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코리아 타임을 발간해서 그때 많이 거리로 떠돌아다니는 애들을 이제 줘서 가드 판매를 했죠. 저 코리아 타임이 지금도 뿌리를 해서 한국일보에 자매지로 이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이제 그 소년들이 신문사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신문 장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때는 그 돌리는 아이들이 신문사에 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예. 냈다 이제 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슨 신문이야 무슨 신문을 띄워서 그거 팔았는데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요게 이제 그때 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만 어떤 그 교회당이 허물어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를
그 처음으로 저 원조해서 그 교회당을 그 개수해주는 거, 수리해주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우리 날품 발휘하는 그 어려운 노동자들이요, 그 세면가루를 이렇게 체에다 쳐서 참 그 원시적이지만은 그 벽을 발라 올라가는 그 장면이 아주 참 과거 생각을 자아내게 해서 여기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저 장면이군요. 저건 지금도 하죠, 저렇게. 그렇게 하죠. 조금씩 하는 건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군들이 교회, 학교, 뭐 고아원 많이 도와줬죠. 이 시골 풍경이 나오는데 참 평화스러운 풍경인데요.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 장면은 아마 그 우리 민족이 농경민족이다 하는 것을 그 내외에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농촌 풍경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뭐 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풍경만 보더라도 평화를 사랑하고 그 이웃과 그 아픔 같이 나누는 그런 그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이 저 장면 속에 잘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그리고 또 반만년의 역사가 말없는 저 산하 속에 이 면면이 이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 산하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은 소년들이 또 피를 흘렸죠. 자, 시골 장터가 되겠습니다. 장터입니다. 그 요즘이야 이제 뭐그 시골 장난이 없어지다시피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사흘장이다, 오일장이다, 어떤 데도 11장이라고 해서 그 마을 이름이 또 11리라고 된 데도 있고요. 네. 뭐 예전에는 저 장에 가서 일이 없는 사람들이 다 장에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소식도 듣고 그야말로 정보 교환도 다 장에서 이루어지고 저 장면은 아마 어떤 분이 그 젓갈을 사기 위해서 새우젓 사는 저것은 장터의 국밥집인 것 같습니다. 저거 있어요. 먹었습니다. 네, 참 맛있습니다. 좀 저렇게 시골에서 장 보러 오시는 할아버지도 꼭 갓을 썼습니다. 네, 의복은 남루했지만은 그래도 미투리에다 갓을 쓰셔야만 외출을 할 줄 아셨다고. 자, 이 토목전인데요. 오늘 그 마수가리가 좋아한다. 역시 재장고로 젊은 사람들은 재장고를 이용을 했죠. 그리고 저기 저 삿갓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밀짚 모자도 있지만은 이건 신기래 장사가 이제 신발을 꿰매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뭐 고무신만 신다가 저 구두가 그 일생에 참 한두 번 그 만나보는 구두를 신다 조금이라도 터지면 갖다 기어 신고 했습니다. 네, 씨암탉도 나오고요. 저 고무신도 끼워 신었어요. 고무신도 기어 신었습니다. 나중에 고무풀이 나오니까 이제 또 그렇죠. 그럼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삿갓이 나오네요. 저것은 햇볕을 가릴 때도 쓰고 또 농부들이 들에서 비를 가리는 데도 쓰고 그렇죠. 도린이 삿갓 한다고 그러죠. 예, 또 그 상을 당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이다 싶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늘을 안 본다. 예, 하늘을 보지 쓰고. 않기 위해서. 미군이 장죽을 사고 있네요. 아, 담배 때죠, 담배 때. 그 저것도 곰방담배 때, 뭐 장주 여러 가지 있죠. 예. 또 저기 담배대의 길이가 그 계층에 따라서 달랐어요. 아, 네네. 양반이 먹는 거, 예. 쌍놈이 먹는 예. 거. 젊은 애들이 감춰가지고 다니는 건 짧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는 이건 천일장사예요. 아, 저 깜짝 개불참이에요. 요새는 볼 수는 없죠. 통천인데 이건 저 소죽수는 통이죠. 군유. 아, 저 대장간이군요. 대장간에 예. 물 담아놓고 이게 이렇게 대장간은 좀 낯을 겨루고 있습니다. 낯을 겨루고 있는데요. 저는 풀무. 풍부죠, 풀무. 예. 풀무인데 지금도 간혹 있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지금이야 전기로 이제 모단 달려서 쓰죠. 저 풀무를 보면 가죽을 잘라서 양쪽에다가 이제 그 개폐식이지. 그 개폐하는 데를 가죽을 소가죽, 생가죽을 잘라다가 붙이려 했습니다. 또 저게 그 좀 큰 데에서는 요 손으로 하면 힘이 드니까 그럼. 발로 했어요. 네. 오른쪽 있고 왼쪽 있고 해서 발품으로 하고 참 뭐 지금 다 뭐 방송하는 돌아버리고 말았죠. 난학네들이 이제 유창 보러 와서 옷감 이게 거래하는 이제 자파상인데요. 고차파상. 저긴 구리무, 그 분, 그 분장사, 분사다가 하와 이렇게 칠하는 게 참 유행이었는데. 자, 이 소전입니다. 이제 모두 그 소장. 네.
그거 한 마리만 있으면 야 이제 고무신이 공무신이에요. 저는 시골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저 고무신을 여름에는 말이죠 신지를 못하고 벗어 들고 뛰었습니다. 다를까 무서워서. 예. 그리고 또 그 꿰질이나 그렇게 잘 꿰지는지 알아요. 저는 금방금방 달았어요. 요새 그 철공가 국밥집이고. 근데 또 안학내들이 여러 가지로 또 국밥을 드시는 저기서 저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루떡 그 시루째 띄어다 놓고 그 이렇게 떠서 풀 때. 또 순대국입니다. 아, 네, 네. 네, 순대국. 또 저런데서 또 팥죽도 끓여 팔죠. 네, 팥죽만 팔죠. 저희 이제 우리 안학내들이 밭을 매는 장면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밭 매는 게 드물어졌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뭐 초벌매기, 두벌매기 뭐 그렇게 밭을 꼭 냈는데 지금은 약으로 해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농가에서는 뭐 세번 식품이에요. 지금 이제 보리밥 받는 거죠? 버리밥을 밟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자, 이게 저거 이제 용두래입니다. 용두래. 예, 네. 그 한쪽에 물을 다른 쪽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은혜 모양의 것을 이제 물을 타는 날이 감으면 저걸 많이 써. 그렇습니다. 생기질하고 있는 이게 진짜 몇백 년을 우리 조상들이 저걸로 땅을 파서 참 농사를 지었죠. 자, 수수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과거에는 콩밭 같은 데다 수수를 뜸뜸이 심은 게 가을이 되면 그냥 들판이 하나 꽉 차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영농 방법이 달라져서 저 수수를 막 안 심습니다. 예. 네, 백범일지가 나옵니다. 김구 선생님이 1949년 6월 29일에 피살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 말씀 나누시죠. 저 선생님이 지금 호해가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네. 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뭐 참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슬픔들을 모두 느꼈습니다. 다시는 저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자손들은 참 저분의 높은 뜻을 길이 참 기려야 될 텐데 저분이 돌아갔을 때 그만큼 그 국민적으로 애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요. 그 모든 국민이 참 슬퍼했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 김구 선생님의 그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그런 바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김구 선생님도 아마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생을 나라 사랑 그리고 독립투쟁에 바쳤던 김구 선생님이 이제 영영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여기서 바로 후에 이제 정부습 1주년 기념 행사 그림이 나옵니다. 설명 주시죠.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지 1년 후에는 여러 가지가 질서도 잡히고 또 해군이나 국군도 완전히 그 대세를 갖추어서 전날 기념 행사에는 세종로 내거리에서 네, 이범석 장군이 저기 잠깐만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 말씀 계속해 주시죠. 저 때는 그 하지 장군이 이제 저기 내빈으로 왔죠. 네. 1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이 지휘했었는데 내빈으로 오고 또 이승만 박사 대통령도 옆에 이시영 이시영 씨가 대통령. 부통령. 얼레스 장관이 보입니다. 48선 시찰 장면인데요. 네, 저분이 38선을 시찰하고 가셨지만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어떤 뭐 도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양반이 그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된다고 해가지고 국교로 하여금 무기를 일으키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이제 평화스러운 저희 산하가 또 나옵니다. 말씀 주시죠.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가 저 강원도 설악산 등지입니다. 여기가 그 낙산사 있는데 네. 거기 지금 흑백이라고 그렇지 그 천연색으로 나왔다는 건 아주 좋은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 저 여우를 촬영할 땐 역광 같은 걸 이용을 했고 흑백 사진이니까 지금 이건 금강산 못지않게 설악산 일부인데 여기는 참 아침 안개가 저렇게 불을 가르는 아주 신비로운 참 영산 정자입니다.
여기는 조금 상세가 좀 변해지는 것 같은데 말씀이죠. 예, 이게 곧 금강산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금강산의 그 제일 그 고용포입니까? 구룡포도 그겁니다. 이게 40년, 50년 전에 촬영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해군강이 해군간에 청석정. 이건 참 최근에 보기 드물죠. 어렵습니다. 통일전망대가 저것이 어렴풋이 보이는군요. 어렴풋이 보이죠. 날씨 좋을 때. 이게 금강산 그 참 일만이 천봉을 대표적으로 그 얘기할 수 있는 비로봉입니다. 비로 만물상. 저희가 이제 해방 전후서부터 6.25 직전까지 그리고 이제 전국의 산하에서 금강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이제 바로 정말 저 해방 40주년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역사의 순간들을 보고서 매듭 말씀을 좀 느끼신 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을 주시죠. 네, 저는 그저 카메라를 밀고서 저 해방구 버텀 촬영을 하느라고 댕기다 보니까 정치가는 못됐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그 명맥이란다든가 참 독립을 하고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 선열들이 얼마나 그 노고를 아끼지 않고 참 분투 노력을 했는지 그걸 잘 지켜보고 왔습니다. 김 교수님도 보시고 장면 중에서 그 감명 깊은 것이 밀가루 배급 장면입니다. 비록 우방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밀가루를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생계를 이었던 적이 불과 30년밖에 더 됐으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경제가 부흥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잊은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잊은 것이 아닌가. 도대체 우리는 여러 가지 급박한 경제 상황도 벌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저런 장면을 통해서 근검절약해서 나라의 장래를 더 든든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40년대 역사의 순간을 저희들이 배석해 봤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